어, 자, 지금부터요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요 설명하려면 저당권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당권의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을 지금부터요 저당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들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라는 것을 책을 쓸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저당권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확정돼 있어, 확정 채권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담보가 되는 대상이죠. 그걸 피담보라고 해요. 피담보. 알겠죠? 그래서 이 을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하죠. 돈을 빌려줬으니까요. 이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돈을 빌려줬는데요, 갑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이요 갑한테요 다른 담보를 하나 제공하라고 하죠. 그래서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채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하죠. 저당권 등기, 이것을 우리는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이제서야 뭐라 한다? 저당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담보를 제공한 사람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여기는 설정자가 채무자하고 동일하죠. 설정자가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A 있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 부동산에다 저당을 잡을 수 있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물상, 물권 위에죠. 물상 보증인이에요. 보증을 쓴 사람이죠. 우리가 연대 보증이 있고 물상 보증이 있죠. 연대 보증은 자기가 보증을 쓴 거죠. 이건 무한 책임이에요. 채무자하고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물상 보증은 이 건물, 아파트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증인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저당권 설정자는요 물상 보증인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저당권자는요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피담보 채권이죠. 이 채권을 뭐란다? 이것을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청와대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이요. 비서실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죠. 먼저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죠. 이것을 뭐란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러면 이 성립상의 부종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립상의 부종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립상의 부종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제3자 있죠. 제3자는요 채무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3자는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제3자는 채무자나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죠? 여기 한번 봐봐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는데요, 제3자가 채권자라고 해봐. 제3자가.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제3자니까.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으니까 저당권이 있을 수 없고요. 채무자가 갑이 아니고 다른 제3자라고 해봐.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채권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저당권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3자를 채무자나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우리가요 전세권자 있죠.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들고 와가지고, 돈을 들고 온 사람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전세금을 가져갔는데 우리 아들을 앞으로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럼 보통 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걸 말해요.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인 아버지가 아니고 제3자인 아들을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그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요 이 사람이 을이 저당권을 넘기고 싶어. 그럼 저당권을 넘기려면 주된 권리가 이전해야 되죠. 주된 권리가 이전해야 종된 권리도 같이 뭘한다? 이전하죠. 이것을 뭐한다? 다른
특정이 없을 때요. 이것을 이전상의 부종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반성.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병한테 이전하면은 종된 권리도 병한테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이요. 그러면 저당권이 이전하려면 물권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물권이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이렇게 있어야 돼.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 이렇게요.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약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계약이다. 이렇게 물권 계약. 이 계약은 물권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이건 계약은 채권이니까 채권을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누구하고요? 을하고 누구하고? 병하고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권적 합의는 갑, 채무자나 A, 물상 보증인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누구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특정인과 특정인, 양도인 을과 양수인 병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이걸 채권이니까. 알겠죠? 계약은 채권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요. 봐봐. 주된 권리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비서실장 임기도 당연히 끝나죠. 그래서 1억 원을 갚았어 갑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 소멸해. 당연히 소멸을 해. 저당권은요. 당연 소멸. 이걸 뭐라 한다? 존속상의 부종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종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부종성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때의 부종성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당연히 소멸해.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나중에 뭐를 한다? 말소하면 되죠.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되기 전에 이것을요 병에게 이전했다 이 말이에요. 병에게 이전.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말소가 안 됐어 아직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병이요 을한테 그것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병이 을한테 넘겨받았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왜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 취득할 수 없다? 그것은 뭐 때문이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따져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또 하나가 뭐다?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불가분성은 돈 다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뭘 한다? 저당을 잡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럼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누가? 사람이 뭐를?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여기 사람 누구죠? 을이죠. 을이. 물건은 뭐죠? 집이죠. 갑의 건물을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물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건물이 갑자기요 멸실된 거예요. 훼손된 거예요. 공용징수된 거예요. 이렇게 멸회공 이렇게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 멸회공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봐봐 건물이 지금 뭐가 됐다? 멸실됐죠. 멸실. 그 멸실되면 어떻게? 물건이 없어지죠? 물건 없어지죠? 그러면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물건이 멸실됐는데 여기서 화재 보험금이 나왔고, 보험금
훼손돼 가지고 손해 배상금이 나왔고 배상금. 그다음에 공용징수가 돼서 수용 뭐가 됐다? 보상금이 나왔다. 아까 우리 배상하고 보상은 설명을 했죠. 보상은 뭐다? 적법인 것이고 배상은 뭐다? 불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이것을 뭐란다?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치적 변형물이다. 가치 뭐다?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뭐가요? 물건이 건물이 멸실되고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해봐. 이 건물이 1억짜리예요. 누군가가 이 건물을 화재로 불태워버렸어요. 멸실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 해야 돼요? 1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원래요 저당권은요 물건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없어져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지면서 물건에 상응하는 가치적 변형물이란 말은 돈이란 말이죠. 돈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돈 위에 미쳐. 돈 위에. 돈이 뭐죠? 물건이죠. 물건 위에. 알겠죠? 대신 저당권의 위치를 점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반드시 세 가지만 된다. 뭐만 된다?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유. 다시 물상대위는 뭐만 된다? 멸, 회, 공.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돼? 매매대금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되고 그다음 뭐가 안 된다? 차임, 월차임, 월세 된다 안 된다? 월세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두 개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된다. 월세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만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월세 안 돼.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치적 변형물이 돈이다. 왜 우리는 금전도 물건인데요. 금전을 우리는 특수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10년 전의 아파트하고요. 지금 현재 신축된 아파트하고 가격이 어디가 더 비쌀까요? 현재 신축된 게 더 비싸겠죠. 10년 전에 발행된 5만 원권 다 낡은 돈하고요. 오늘 발행된 5만 원권하고 어디가 더 비싸요? 똑같죠. 혼돈이나 새 돈이나. 그러니까 이 돈은 동산인데 새거나 헌거나 똑같단 말이죠. 왜요? 돈은 뭐로 따지니까? 가치로만 따지니까. 5만 원이라는 가치로만 따지지 그것이 새 돈이 헌돈이 안 따지거든요. 그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적 변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건물이 결국 옷을 갈아입은 거죠. 건물이 돈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 거죠. 똑같이. 이걸 똑같이 보니까 어떻게 한다? 원래는 저당권은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이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압류, 가압류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A가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B가요 전세권하고 또는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가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요. 녹화가 될까 봐서 불안해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고 말을 빨리 하는데도요 계속 나요. 알겠죠? 여기요 이 갑 있죠? 이 갑이요. 갑이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인이요. 을이에요. 을이 지금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건물이 딱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딱 보고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어디 갔나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등기부로 보고.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 찾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저당권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어? 근저권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 이걸 최선순위라고 그래. A가 말소가 되는 기준이야. 경매가 되면은. 그래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A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권리가 다 밑에는 다 없어져.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소멸주의.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이 전세가 2번이죠? 무조건 다 없어지는 거야. 무조건 다. 무조건 다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를 너무 눌렀더니 땀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무조건 다 소멸해.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봐 이제. 하나만 더 해봐. 여기서 보면 이제 경매가 아까 내가 법 지상권이 35만 원짜리라고 그랬죠?
아까 유치권이 한 20만 원짜리 돼요. 알겠죠? 이게 또 한 30만 원짜리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매 학원 가면 이거밖에 안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배운 걸로 다 끝났으니까 함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 알겠죠? 여러분 돈 낸 거 여기서 오늘 강의로 퉁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이제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또 갑이 있고 여기 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요 근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압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빨리 찾아. 또 이런 게 있는 거 어디 있나 빨리 찾아. 경매가 되면 이게요 병이요 경락인이거든요. 경락인. 이 사람이 경락받은 사람이잖아요. 빨리 찾아. 어디 있어? B가 있고 C가 있네. 두 개 있네. 어디가 더 제일 위에요? 그러면 B가 말소가 되는 기준이 돼. B가 B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요 소멸한다 안 한다? 여기요 이런 거보다 말소 기준보다 더 위에 있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단 말은 병이 책임을 져. 병이 책임을 져. 이것을 인수된다. 인수주의라고 그래. 병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전세금 여기 1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이 있으면 그것은 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5억이라고 하면 5억짜리면 병은 경매에 들어갈 때 5억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6억에 들어가야 돼? 4억에 들어가야 돼? 얼마에 들어가야 돼? 6억에 들어가면 이거 1억도 책임지고 그러면 7억이겠네. 그럼 7억. 똘끼가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니네. 알겠죠? 얼마에 들어가야 돼? 4억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1억을 남겨놨다가 얘가요 전세기간이 끝나면 1억을 내가 줘야지 이 사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요 경매 가격이 5억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매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은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하면서 들어가죠. 그걸로 뭐라 한다?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한 번 경매가 유찰되면은 보통 지방마다 다 다른데 20에서 30%가 저감이 돼. 그러니까요 이 보통 수도권은 다 20%예요. 그러면 5억짜리가 한 번 경매가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유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5억짜리가 20%니까 1억이 까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는요 4억에 들어가기 싫어? 그럼 한 번 더 참아봐야지. 그럼 다른 놈이 4억에 들어간 놈이 있겠죠. 그럼 걔가 가져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똑같죠. 한 번 더 참아볼까? 그러면 또 4억에서 또 20%또 까요. 그럼 얼마가 또 마이너스가 되죠? 8천이 없어지죠. 그러면 3억 2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2천에서 3억 2천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 물건은 보통 누구나가 5억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1억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얼마에 들어간다? 대부분 다 3억 9,800이든지, 알겠죠? 4억 원저리 어디서 들어간단 말이죠. 3억 2천부터 시작해? 그럼 나 3억 2천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너 혼자 팽 당하는 거죠.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것은 다 없어져. 그것이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가리지 않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요 전세권만큼은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1번인데도 소멸하지 않는데도.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한 집에 살기 싫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해 전세권은. 알겠죠?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된다?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은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고 찌그러지고, 그걸 무슨 주의를 한다? 소멸주의. 소멸을 뭘 한다? 청소를 깨끗이 해버린 걸 뭘 한다? 소재했다가죠. 소재주의라고 해요. 어떤 책들은 보면 한문으로 소재주의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들은 소멸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권리들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문제. 유치권은 여기가 유치권이야. 여기 D가 유치권이야. 유치권 맨 끝에죠. 그냥 당연히 소멸 한다 안 한다? 아, 왜 안 하죠? 응, 안 해. 맞아. 오, 대단해요. 답만 맞추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요 이게 중요해. 우리가 왜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는 내가 하면 되죠?
오케이. 누가 방금 했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멸한다는 것은 등기부에서 삭제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당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죠.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소멸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등기부가 없는데 뭘 소멸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인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또 들어가면 또 차이가 약간 있어. 약간 알겠죠?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여기서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봐. 제3취득자. 우리가 이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있잖아요. 그냥 토지로 해, 그냥. 갑에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을이요, 2월 1일 날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또는 건물을요, 3월 1일 날 그 다음에 병이 매수한 사람, 매수인 또는요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렇게. 그러면 누가 제일 1번이에요? 누가 1번이야? 경매가 되면 누가 1번이냐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1번이죠. 2월 1일이니까 눈 없어요? 여러분요, 원래 이 3시간 반 딱 지나면 이게 뇌가 작동을 안 하나 봐요. 알겠죠? 한계치가 와가지고, 우리가요, 뇌에 좀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요. 나중에 특강도 듣고 그러려면요, 한 8시간 앉아있어도 뇌가요, 거뜬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텍은 어떻게 해요? 한참 흔들어야 되겠죠? 알겠죠? 흔들어도 아무 이상 없게끔. 자, 저당권 1번이죠. 2월 1일. 그 다음에요, 3월 1일 병이요, 매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돼 있잖아요. 2번이잖아요. 그래, 경매가 되면 몇 번부터 없어진다? 1번부터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말한다.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 여러분요, 우리가 법에서 여기 봐봐, 1번 1순위고 2순위죠. 그러니까 이건 선순위고 후순위죠. 이 사람들한테는 후순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매수한 사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후순위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제3취득자.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후순위란 말하고 제3취득자란 말은 서로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저당권이고 여기 또 2번 저당권이 있겠죠. 2번 저당권이 있겠죠. 그 2번 저당권을 뭐라 한다? 후순위라고 그래요. 알겠죠? 1번 있고 2번이 있으니까 후순위란 말이죠. 그런데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뭐라고 한다? 후순위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봐봐, 여기서 갑이 을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경매되면 여기서 다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요,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가 있어야 돼요? 경매가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경매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요, 변제기 후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갑이 돈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3취득자가 누가요? 갑 채무자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가 뭐라고 하냐, 갑이? 그냥 나도 경험했고 다 해야 되니까 나도 한번 경매 한번 당하고 싶으니까 갚지 마, 이렇게. 알겠죠? 그래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라고? 말소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채무자 갑한테, 채무자에게 그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것을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그 이후에 매수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니까, 소멸주의죠. 소멸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서 경매를 시키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럼 경매가 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채무자 갑이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경매를 소멸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은요, 돈은 갑이 갚아야 될 돈을 제3취득자가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와야죠. 그것을 뭐라 한다고? 구상권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제3취득자라고 그래. 자, 제3취득자 배웠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이 나오죠.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에서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뭘 한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를 받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뭐죠?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제일 먼저 뭘 받는다? 저당권 실행 비용. 저당권 실행 비용을 받아. 그럼요, 어디를 보냐? 페이지 405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405로 봐. 기본서 페이지 405로 봤어요? 405로 봤어? 그럼 여기 뭐라 나왔어? 저당권 실행 비용 나왔죠? 거기 있는 뭐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다. 먼저 제일 먼저 빼. 여기 매각대금이 만약에 5억이 나왔다. 그 5억에서 이걸 제일 먼저 빼. 만약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 정도 빼. 두 번째 뭐다? 여기 제3취득자. 여기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이 땅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을 또 빼죠. 여기서 또 제3취득자가 또 한 번 더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최우선 변제권. 네 번째는요, 당해세. 여러분, 당해세가 무슨 말이에요? 당해세는 당의 재산에 나온 세금이죠. 알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봐봐. 이거는 최우선이죠. 여기는 무슨 문제다?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건 우선 변제권 이렇게. 여기는 최우선 변제권, 여기는 우선 변제권 이렇게.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 봐봐. 최우선은 뭐다? 최우선은요, 서울시 주택의 경우, 그다음에 상가 건물하고 임금이 있어. 임금인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까 잠깐 보니까 왜 보라겠냐면 3순위 봐봐. 3순위 거기 박스 안에 보고 있어. 배당순위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융 일정액 3개월의 임금채권 3번 지워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이 3년분의 퇴직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삭제가 됐어. 알겠죠? 삭제하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래서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지우라고. 3년분의 퇴직금은 삭제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3개월의 임금하고 재해 보상금만 보장이 돼. 됐나요 지금? 했어? 오케이. 이제 여기 봐.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이 주택에서는 뭐냐? 서울시에서는 1억 1천 이하인 보증금은 먼저요. 3천 얼마요? 3,700만 원을 제일 먼저 빼죠. 만약에요 5천만 원의 보증금이에요. 100만 원의 월세 살고 있다. 그럼 5천만 원 1억 1천 이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세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죠. 법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다른 데 또 주거할 수 있는 방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 3,7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짱이에요. 보증금이 얼마면? 3,700이면 제일 좋죠. 그러면요, 살다가요, 큰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3,700 받으니까 경매가 되든 말든 경매된다고 막 난리야. 걸어든지 말든지 고수업 한 판 돌리자고 고수업 들고 있는 거죠. 알겠죠? 왜요? 나는 돈 다 받아 못 받아?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1억이 있다. 골치 아프죠. 순서가 빠르면 받을 수 있는데 순서가 느리면은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집은 어떻게 한다? 그 집은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와이프가요 옆에서 약간만 헛소리했다 남편한테 죽는 거죠. 알겠죠? 그 집은 알겠죠? 그런데요 이런 집은 3,700이 제일 낫겠죠. 그래 그렇다 이 말이죠. 서울에서 상가는요 서울시에서요 6,500 이하는요 2,200까지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임금은요 방금 했죠? 3년분의 퇴직금 삭제가 됐어. 3개월의 임금하고 회사가 망하죠. 그럼 근로자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3개월의 임금하고 그다음에 재해 보상금을 먼저 빼죠. 이것을 최우선이라 제일 먼저. 이러면 봐봐. 우선하고 최우선을 설명을 해. 그럼요 여기요. 여기 딱 보니까요. 여기 지하철인데요. 지하철 문이 딱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는데 여기요 자리가 하나가 남았어요.
이쪽에서 문 열리고 이쪽에 문 열리잖아요. 자리가 이쪽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나왔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여인네들하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여인네들이 있죠. 다 봤죠. 자리가 하나 비었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가방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먼저 던진 사람이 짱이죠. 누구보다 짱이다?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죠. 그걸 우선이라고 그래요. 우선. 후순위보다 먼저를 우선이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그러니까 먼저 어떡하죠? 먼저 가방 던지잖아요. 알겠죠? 지하철 타면은 남자분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가끔 조금 드문데요. 아무튼 지하철 여러분 타봤죠? 다 인정해야 안 해요? 여자분들은요, 지하철에 딱 들으면 얼마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는지요. 알겠죠? 매의 눈으로 자리를 쳐다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자도 같이 타면 일단 포기해야 돼요. 알겠죠? 빨리 앉았다 그러면 나중에 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가요, 경로 우도색이에요. 경로 우도색 있죠. 노약자석 뭐 해가지고 뭐 또 뭐죠? 뭐 임산부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임산부석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임산부석에는 좀 임신한 사람들이 지하철 잘 안 타서 그런가? 임산부석 한 번씩 지하철 한번 타보면 임산부석은 사람들이 꽤 앉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노약자석은 또 안 앉아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요,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는 누가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어. 제일 늦게 할머니 타시죠? 할머니 유유히 비집고 들어가서 맨 늦게 탔는데 혼자 앉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이야. 뭐 누구보다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나 앞에 있는 사람이 가득 차 있죠 지금. 그래도 맨 늦게 탄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걸 뭐란다?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우선은 뭐죠? 순서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일단 내주겠다. 3,700까지 내주겠다. 이 사람의 보증금이 3천이야. 3천이 얼마까지 내주겠다? 3천까지지. 3,700이면 그럼 보증금을 그럼 100원만 하지. 알겠죠? 그리고 3,700 받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해세가 있고 뭐 종합 뭐 부동산 같은 거. 우선 매진은 뭐죠? 우선 매진은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저당권, 근저당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또 뭐가 있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있죠? 임차인의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 이 날짜들을 비교해서 제일 빠른 사람을 먼저 주는 거야. 빠른 사람 먼저 가방 던진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알죠? 그걸 우선 변제. 여기는 일단 제일 먼저 빼줘. 최우선 변제.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경매대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을 뭐죠? 배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알죠? 이제 이걸 이 정도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저당권에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 아시겠죠? 지금 다 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거, 그러면 저당권에 뭐뭐 있느냐? 딱 네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에요. 그럼 피담보채권은 뭐다?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이런요, 우리가 확정채권, 불확정채권. 불확정은 보통 근장을 얘기해요. 확정채권, 불확정,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다 돼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러 사람이요, 한 사람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게 있다면 나한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다 묶어서 한 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준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준공유한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일부만. 1억 빌려주고 보통 1억을 다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저당을 잡겠죠. 그런데 1억을 빌려주면서 3천만 원만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피담보채권인데, 이 피담보채권에서는 360조요. 360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연이자요. 지연이자는 뭐란다? 지연배상, 손해배상이요. 또는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자,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보면 원금, 이자, 위약금 있죠?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등기를. 그래서 위약금은 등기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이렇게. 지연 이자는요, 돈을 요 2000년 12월 30일까지 돈을 갚으라 했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3년이 더 지나서 3년이. 그러면 돈을 갚을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났죠? 그걸 지연 이자라고 그래요. 지연 배상. 지연 배상은 일단 1년분만 일단 받아가는 거예요. 경매대금에서 1년분만. 나머지는 못 받냐 2년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저당권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온 동네 껌딱지 코딱지 다 달라붙죠. 여기에 알겠죠? 뭐 압류 가압류 전세권 갑자기 없던 임차인이 또 4명 생기고 막. 왜요? 아, 여기 경매되니까 누구든지 가가지고 달라붙어서 돈을 좀 받아야 되니까 집주인이 막 월세를 방이 4칸이면요, 방 4칸은 또 월세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요. 경매가 될 것 같으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몇 푼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후순위도. 그래서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와 관계에서 1년분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전부를 책임집니다. 전부. 채무자는 전부. 후순위는 몇 년분? 1년분. 이렇게. 후순위와 관계에서 1년분. 채무자는 전부. 이렇게. 이때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하고 관계 때문에 1년분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가 있죠? 저당권 뭐가 있어? 실행 비용이 있죠. 저당권 실행 비용. 그럼 그렇게 돼 있나요? 이 저당권 실행 비용 아까 얘기했죠? 여기 경매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는 저당권 실행 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별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피담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어디다가 저당을 잡느냐? 저당권은요, 등기나 반드시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뭐가 있죠? 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런데 등기나 등록이 안 되는 거 있어. 뭐가 있어? 명인 방법, 농작물.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두 가지 안 돼. 그 다음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그래.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처럼 의지한다. 알겠죠? 취급한다. 뭐가 있죠? 자동차, 항공기, 선박. 특히 선박 같은 경우는 몇 톤 이상이 되냐? 20톤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돼. 등기나 등록을 하니까. 선박은 등기하고 나머지는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권리요. 권리 중에서 뭐가 있다? 권리 중에서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 있어. 어업권은 물권이에요.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 있어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지역권 안 돼요. 지역권 안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뭐가 안 돼? 지역권 안 되고 임차권 안 되고, 여기요 명인방법, 농작물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안 되는 건 4가지. 알겠죠? 뭐가 있다? 안 되는 건 4가지. 뭐가 있다? 명인방법, 농작물, 그 다음에 뭐 지역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안 되고, 지역권 안 돼. 지상권, 전세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이 저당권은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요?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런 미친단 말은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부터 부합물을, 여러분 부합물 했죠? 부합물. 뗄 수 없거나 뗀다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부합물. 부합물은 뭐가 있죠? 부합물은 주유소예요. 땅속에 있는 요류 저장 탱크예요. 기름 탱크, 땅속에 있는 거. 우리 주유기 있는 거 밑에 보면 탱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정화조 탱크. 건물에 보면 정화조 탱크 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은 설령 그것을 뭐지 파낸다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없어? 보통은 없죠. 자요, 정화조 탱크 파내가지고 목욕탕으로 쓰려고요? 알겠죠? 안 되잖아요. 종물은 뭐죠? 종물. 이런 봐봐. 여기 이 집이 횟집이에요. 이 집도 횟집이에요. 여기는요 물고기가 나 잡아봐라 뭐가 있냐, 수족관이 있어요. 이 집은 아무 수족관이 없어요. 자, 가족을 데리고 태우고요, 차를 끌고 가요, 회를 먹으러. 좌회전 하겠어, 우회전 하겠어? 똑같은 횟집인데 좌회전해요, 우회전해? 좌회전 하죠. 우회전 하면은 죽은 고기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횟집은 수족관이 없어도 횟집 한단 말이죠. 그런데 수족관이 있는 집이 없는 집보다는 장사가 더 잘 된다. 알겠죠? 그래서 횟집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된 물건, 수족관을 종된 물건 종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말이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종물이 있으면 돈도 많이 번다. 알겠죠? 그걸 종물이라고 그래. 없으면 못 벌고, 있으면 더 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요 직원들이 다 여기 보면 하얀 기름통 있지, 기름통 들고요, 기름통 들고 부으려고요 쭉 나래비로 줄을 서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 주유기가 있고.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 좌회전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주유소는 반드시 주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는 그야말로 기름만 부어주면 되는 게 주유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한쪽은 주유기가 있는데요, 한쪽은요 사람이요 한 10명이 나래비를 서 있어요. 통 하나 들고요, 오면 부으려고. 알겠죠?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유소의 주유기라든가 횟집의 수족관 건물이다. 이것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있음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죠. 알겠죠? 주된 물건, 횟집이나 주유소의 효용을 극대화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종물이다. 뭐라고 한다? 종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이렇게요, 토지예요. 토지. 여기요 주유소가 있어요. 여기가요 주유기가 있어요. 여기가 기름 탱크가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다? 주유기가 있어요. 기름 탱크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는 언제다? 2월 1일 설치했고, 여기는 4월 1일 날 설치했어요. 여기요 건물에만 건물, 주유소 건물에요 3월 1일 날요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당 잡아서 경매가 돼요. 경매가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경매 목록을 작성을 해요. 집행관이 가서 현장 답사하기 위해서 경매 목록을 작성한단 말이죠. 이걸 보고서 내가요 경락인이 경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락인이요 경락을 받아. 알겠죠? 오케이? 됐죠? 여기요 건물, 주유소 건물 경매 목록이 이렇게 돼. 건물, 토지. 그다음에 2월 1일 주유기, 2월 1일 기름 탱크, 이렇게 딱 경매 목록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내가 뭘 한다? 경락을 받는 거잖아요. 경락 받을 때 건물이 경매 목록에 나와 있네. 나와 있죠? 경락 받을 수 있다 없다? 경락 받을 수? 건물에 저당 잡았네. 있네. 알죠? 땅, 토지 경락 받을 수 있다 없다? 땅은 못 받아.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105번 얘기했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락받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락받는다. 서로가 별개다. 독립이다.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다. 그래서 있어도 못 받아. 알겠죠? 자, 여기 뭐요? 주유기는 뭐요? 주유기는 뭐라고 그래? 종물. 받을 수 있죠? 여기는 뭐다? 탱크, 부합물 받을 수 있죠. 문제는 뭐요? 4월 1일 것은 여기 지금 있어 없어? 목록에? 없죠. 없으니까 받아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눈이 있으면 봐봐.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후를 불문하고 2월 1일, 4월 1일 불문하고 부합물이나 종물은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목록에는 있어 없어? 없다 치더라도 4월 1일 주유기, 4월 1일 탱크도 다 경락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경락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뭐예요? 그것은 목록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목록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해됐죠 지금? 부합물이냐 종물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언제? 전, 후를 불문하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저당권은 뭐라고? 저당권은 뭐라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경매 목록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언제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언제나 전, 후를 불문하고 언제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언제나 미친다. OX 전, 후를 불문하고 언제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은 OX X란 말이죠. 닭똥집 먹으러 가라고 그래요? 오, 닭똥집 알겠죠? 여기 봐 뭐라고 했어?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아무 말이 없을 때, 처음부터 저당 잡을 때 말할 수 있다? 우리 주유기 종물은 뺍시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걔는 아무 말이 없을 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됐죠? 다른 뭐가 없을 때? 약정이 없을 때 부합물과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미쳤어 알겠죠? 미친다 이 말이죠.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당권의 침해. 자, 저당권은요, 첫 번째,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여러분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하잖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 있어 없어?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저당권하고 지역권도 마찬가지. 지역권도 점유하잖아.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알겠죠?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 누군가가요. 봐봐 한번 볼까요? 자, 잘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요 여기다 저당을 잡았는데 누가 이 저당물을 침탈해 갔어.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어때요? 그걸 반환해 달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저당권자라고 해봐. 왜 내가 여기다 저당 잡았는데 저당물을 침해하냐? 그걸 반환해줘? 그럼 반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주면은 내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면 나는 뭐 하게 되죠? 점유하게 되잖아요. 점유 받으면 저당권은 점유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반환하면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면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어마무시 간단하죠. 자, 두 번째요. 자, 갑한테요 을이요 3억 원을 빌려주고요. 3을 주고 갑의 건물 3층짜리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을요 2억짜리, 이게 2억짜리 모두 6억짜리 건물에다 3억을 주고 저당을 잡았는데요. 갑이요 부부싸움 하다가 3층이 불타버렸어요. 부부싸움에. 나머지 돈이 얼마죠? 나머지가 얼마? 1억, 2억 얼마? 1층하고 2층 얼마? 4억이죠? 이걸 교환 가치라고 그래요. 아니 한 층당 2억씩으로 보자고. 근데 6억짜리에다가 3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3층이 붙었다니까 갑의 잘못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그걸 교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3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5억을 빌려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해봐. 그래서 3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죠? 4억이니까 얼마가 1억이 얼마다? 플러스죠. 이거 1억이 플러스란 말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올해 30회 시험에.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여기는요 5억을 만약에 빌렸다고 해봐. 5억을. 그럼 교환가치가 얼마죠? 4억. 빌린 돈 얼마죠? 5억. 그러면 1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아니 뭘 떨어. 이게 4억인데 4억이 아직 남았잖아. 불타가지고. 원래 불타지 않았으면 내가 5억 다 받을 수 있잖아요. 6억이니까. 그런데 갑이 지금 불태워가지고 남아있는 이 건물의 가격이 4억밖에 안 된다고. 나는 얼마를 빌려줬는데? 5억을 빌려줬는데. 그럼 얼마가 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억이단 말이죠. 마이너스란 말은 뭐다? 손해다 이 말이죠. 이때는 손해배상을 이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침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손해는 항상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억의 손해죠. 이때 손해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즉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는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청구해.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자, 우리 혹시 봐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 써라 이렇게요. 갑자기 을이요 갑한테 5월 1일 날 돈 갚으라고 그래. 5월 1일 날. 그럼 갑은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갚아 안 갚아? 언제까지 안 갚아? 10월 1일까지 돈을 갚지 않겠죠. 10월 1일 갚는다고 하겠죠. 이걸 뭐라 한다? 기한에 뭐라 한다? 이익이다. 그래서 갑은 뭐라 하냐? 무슨 말이래? 나 10월 1일 갚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한테 돈을 갚으면서 자기 집 3층짜리 건물에다가 알겠죠?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린 거예요. 저당을 잡고. 그런데 이 사람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부부싸움에서 3층에 못 타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실시키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파산됐다. 더 이상 돈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켰다. 언제? 5월 1일 날? 그럼 을은 어떡하죠? 을이 만약에 갑한테 5월 1일 날 돈을 갚으러 가면 갑은 나는 10월 1일 날 갚을 건데 이렇게 얘기해.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채무자가 지금 담보를 손상하고 감소했죠. 그러면요 이 을을 봐봐. 채권자는요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갑한테 돈을 받는 게 원칙인데 10월 1일까지 기다리면요 갑이요 갑한테 물어보죠. 니네 보수싸움 끝났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겨우 이제 리허설 정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층 2층도 불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안해 안 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을이 뭐라 하냐 갑한테 만약에 내가 너한테 5월 1일 돈 오늘 내가 돈을 갚으러 가면 너는 당연히 10월 1일 갚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오늘 봐봐라. 너가 담보 제공했는데 너 잘못으로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되지 않았냐. 그럼 내가 10월 1일까지 기다리면 나 너무 불안하다. 알겠죠?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 오늘 돈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그럼 오늘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한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애야죠. 그것을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여기가 없어진다 이 말이지. 원래는 돈 갚을 날짜가 언제 했죠? 10월 1일. 그런데 이제는 돈 갚을 날짜가 언제가 된다? 5월 1일이 된다 이 말이죠. 5월 1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니까 5월 1일이 뭐가 된다? 변제기가 돼. 돈 갚을 날짜가 돼. 그러니까 당장 돈을 갚아라. 당장 갚아.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갚아. 이것을 고상하게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그래? 당장을 뭐라 한다? 즉시 갚아라를 뭐라 한다?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이건 우리가 어디서 했죠?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때 했단 말이죠. 알겠죠?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상실 알겠죠? 기한의 이익 포기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주장하는데 채무자의 잘못으로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되면은 채권자가 더 불안하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당장 돈 갚아. 그걸 뭐란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다른 말로 뭐란다? 즉시 변제 청구. 그래서 기한이 상실됐으니까 오늘 당장 돈 갚아. 당장 돈 갚아. 즉시 변제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어디하고 관계가 된다? 민법 총칙하고 관계가 된다. 조건하고 기한할 때 기한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물권이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계약법이죠. 그래서 4시간 안에요 계약법이 다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계약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요 한 7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4시간 정도 해야 돼요. 기초 강의 할 때는요 그건 충분한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채권에 이러면 지금까지 물권법 배웠잖아요. 물권이 무엇이라는 걸 배웠죠. 이제 물권의 의의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나중에 뭘 보느냐? 채권은요 계속 채권은 특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채권법에는 뭐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법은 양이 너무너무 적은데 10문제가 나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법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다음 주에는요 채권법으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 혹시 OX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OX요 문제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